3인칭 행동 시점 삼행시 새 시리즈 녹화 날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맨날 오랜만이야. 늘 보고 있지만 보고 싶은. 황영, 네. 제가 황영 소속사 대표가 맞습니까? 요즘 남무대를 뛰다가 자꾸 발각돼. 남무대? 밤무대도 아니고? 남무대를 뛰다가 자꾸 발각돼. 저기 우리 세종시에서 올라오신 고프라 김프리가 있는데 고프라 김프리. 우리 삼행시의 아주 찐팬이죠. 고프라 김프리 회사에 가셔서 강의하시다 또 발각되신 적이 있죠? 매우 쑥스러웠습니다. 근데 다른 곳 가서만 찍으면 왜 그렇게 야쿠자 중간 보스처럼 나오는지 목도 짧고 이상하게 나오긴 합니다. 예. 앞으로는 꼭 소속사 대표에게 말씀하시고 출연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황영은 문피가 찍어줘야지 제일 이쁘게 나와. 그리고 참, 너치 풀 버전 1시간 20분? 맞나요? 1시간 20분. 그게 조회수가 11,000회, 만 회를 넘겼습니다. 100만 뷰 나오는 사람도 흔한 세상이긴 한데요. 이런 내용의 컨텐츠, 그것도 1시간 20분짜리가 만 회 넘었다는 건 좀 의미 있기도 하고 자랑스러워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흥 소장이 오늘 하드캐리 하겠다고 굉장히 공언한 내용인데요. 히트 상품의 비밀 시리즈입니다. 히트 상품에는 비밀이 있죠. 참고로 지금 우리 흥 소장이 네이버 웹소설에서 히트 상품의 비밀. 네. 소설 제목은 뭐죠? 소설 제목이 히트 상품의 비밀입니다. 그거를 하는 것. 민망합니다. 또 하고 있는 것도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만 이 주제를 택한 것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흥 소장이 그 두 개를 동시에 양탕을 쪼는 아니 그만해요. 말 문자 콘텐츠와 영상 콘텐츠를 같은 주제로 해서 본인이 좀 더 뜰 수 있게 하겠다라는 전략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앞에 인트로 너무 길어. 영상 딱 눌렀는데 아저씨들이 뭐 넣었지 일만 안 돼요. 바로 가시죠. 보고 싶 나가 이씨. 좋아 그거 맞다. 히트 상품의 비밀 시리즈인데요. 이게 굉장히 찐 옛날 이야기일 것 같지만 사실 요즘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네, 인사이트를 아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 보면 시장에 1위하는 방법이 선도자의 법칙이 있고 선방을 날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이 못 됐을 때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서 시장을 창출해서 1위를 대라. 거기 아주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다룰 두 가지 주제일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누적 매출이 3조에 달하는 단일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군 전체가 아니라 한 브랜드가 상품 하나가 2019년에는 4,860억. 5천억이네요. 네. 바로 햇반입니다. 햇반. 오늘은 햇반의 탄생 스토리, 그리고 도입, 성장, 성숙, 쇠퇴는 아닌 것 같아요. 쇠퇴한 브랜드는 저희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 햇반이 나오기 전에도 즉석밥은 있었다고 해요. 네, 있었죠. 이게 바로 질문이 나한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밥을 집에서 이렇게 쌀 씻어서 잘 이렇게 밥 지어서 먹는 거 말고 식당에서 사 먹는 거 말고 그렇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나 그래야 되는 직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군바리. 그렇습니다. 군바리 전투식량. 즉석밥이 개발된 거는 그런 특수한 용도 로 쓰이는 거에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전투 식량은 뭐 군인 여러분한테 죄송합니다만 맛이 담보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나폴레옹이 옛날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위장으로 이기는 거다고. 군인들이 지금 악플 막 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존식품 개발에 혁혁한 공헌을 하고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통조림, 병조림이 그분에 의해서 많이 장려된 거거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도로가 아스팔트로 잘 뚫리고 하고 해서 이 사람들의 트래픽을 잘 유도했던 거는 고대 로마 시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히틀러예요. 뭐 히틀러까지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제발 바로 본론으로 가자고. 도입 제발 도입 탄생 스토리. 알겠습니다. 네. 근데 군인들을 위해서 이런 즉석밥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만드는 거나 이럴 때 지나치게 돈이 많이 들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력을, 옛날 경제력을 생각해 보면. 그럼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미리 밥 해놓은 거 보존만 잘 되게 해서 먹게 하는 거예요. 프리쿡트 하는 거예요. 프리쿠킹. 그게 흔히 말하는 알팜이었어요. 그게
해서 수분만 뺀 상태죠. 수분만 빼서 이제 뜨거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원상 회복해서 먹게 하는 방법 중에 냉동 건조가 있어요. 그죠? 동결 건조. 동결 건조가 있어요. 그죠? 동결 건조 방식도 뜨거운 것만 부으면 되는데 둘 다 맛은 뭐 영. 특히 동결 건조한 거는 조직이 좀 부스러져서 밥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냉동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냉동밥은 냉동밥이 우리 밥 해놨다가 냉동실에 넣었다가 사실 그거죠. 근데 그런 전투 식량으로서 효용은 완전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나서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전투 식량, 가정용 간편식, HMR 쪽에서 높은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게 레토르트죠. 그러면 아마 즉석밥도 그 순서대로 다양한 형태로 선보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알파미를 가지고 해봤는데 문제는 맛이 없다. 냉동밥도 우리가 밥 지어서 냉동밥 아무리 잘해놔도 냉동 잘해놔도 같이 지은 밥 맛은 못하죠. 전혀 좀 그러니까 겨우 살아남은 건 레토르트. 레토르트는 재료 그대로 넣어서 밀봉해서 막 끓여서 살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태로 그냥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한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는 고기 쪽엔 참 좋지만 그 채소나 쌀한테는 좀 안 맞는 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가장 식감에 있어서 기존에 나왔던 알파미나 이런 것보다는 나으니까 오랫동안 시장을 형성하고 살아남은 거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존재하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반도체 공장 수준의 클린룸을 갖춰야 되고 100억 정도의 설비 투자가 필요한가 봐요.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생각해도 저도 그렇고요. 재밌는 건 저도 몰랐는데요. 저는 첫 해부터 애가 막 스타로 빵빵 터진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첫 해 목표 매출이 80억이었는데 50억밖에 못 팔았고 들어간 돈은 100억인데 50억 반타작밖에 못했어. 사실 이게 손익분기가 3년 안에 안 나면 이 상품은 죽여야 된대요. 그런데 얘는 대기만성형이 될 거다라고 아마 당시에 뭐 멋있는 분들이 했겠죠. 저는 이걸 리스펙트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3조를 이걸로 돈 벌었잖아요. 첫 해 50억밖에 못 벌었는데 저는 햇반 브랜드가 좀 재밌다는 히트 상품 중에서 재밌다고 느낀 게 성장 드라마 같아. 약간 이랬다가 약간 좌절도 했다가 뭐 이랬다가 이제 경쟁자 없다가 몇 년이 없었거든요. 처음 탄생 스토리 중에 제가 재밌게 본 건 돈 들어간 거 대비 별로 안 나왔다. 그럼 우리가 막 예를 들어 우리 삼행시 유튜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 하는데 울컥울컥 하는 게 뭐였냐면은 손익분기 이런 거 따졌으면 전 삼행시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손익 분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손익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어. 손만 있어. 이게 없어. 이게. 그래도 여러분 삼행시가 대기만. 6월 달에 그래도 광고 수익으로 114불을 벌어서 네, 첫 광고 수익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황영이 그걸 또 기부하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니면서 저희 삼행시도 대기만성형의 귀감이 되겠습니다. 우리 메가 브랜드 얘기는 했나요? 일반적으로 식품류에서 연 매출이 1,000억이 넘으면 메가 브랜드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참치캔 모두 합쳐서 연 매출 기준이 연 매출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모르겠습니다. 비밀이 있고. 4,000억이 안 돼요. 전체가 다 합쳐서 참치캔 시장 자체가 참치캔 시장은 조금씩 줄고 있어요, 사실은. 줄고 있어요. 소비자 기준으로. 그런데 작년에 4,800억이 넘었다고 4,860억을 했답니다. 그러면 햇반은 뭐 초초 메가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보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공부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식품업계 중심으로 매출 1,000억 넘으면 메가 브랜드라고 부른다. 그게 히트 브랜드의 아주 기준이에요. 1,000억 넘었다 그러면 대박 쳤다는 건데 5배 가까우니까 엄청나요. 저는 그렇게 클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참치캔 전체가 4,000억이 안 되는데 아까 탄생의 어떤 비화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이게 반도체 공장 시설에 어떤 클린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클린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게 기본적으로 잡스러운 게 안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멸균 시설이란 뜻일 거고. 멸균 있어. 근데 아마 그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경영자라면 생산 시설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지만 만일 이렇게 새로 뭘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드는데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미리 확보된 게 있다라면 누구라도 기존에 있던 거 활용해 보지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을 거다. 그게 아까 우리
그 흥 소장이 저한테 그 오랜만에 기억을 일깨워준 당시 그 햇반 나오져 있었던 브랜드가 뭐라고요? CJ에? 레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레토르트 식품 형태로 하는, 그래서 이미 짜장면이라든가 짜장이라든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토르트 형식으로도 즉석밥을 할 수 있으니까 야 그거 하면 되지. 왜 새롭게 하냐. 그래서 설비 투자에 드는 돈 자체가 큰 금액이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약간의 어떤 기회비용 같은 느낌도 있었을 거다. 야, 이 레토르트 라인이 있는데 이거 갖고 하면 멸균 설비하고 그런 무균화 포장하는 거에 제가 자료 보면 한 4분의 1, 5분의 1이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고 갈등이 있었을 거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냥 용감한 결단을 내린 게 되겠죠. 그게 오늘날 뭐 누적 매출이 3조가 되는 그런 메가 브랜드가 된 건데, 초 메가 브랜드가. 근데 그게 사실 처음에 그걸 그렇게 기대했을까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도입기를 제가 마무리를 좀 하고 문피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황영이 늘 얘기하는데요.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는 브랜드는 기존과 단절을 확 시켜야 된다. 근데 레또도 제 자료를 보니까 내부에서 어떤 분들은 브랜드 뭘 그 남발하냐, 레또 괜찮다 반응, 레또 뭐 즉석밥 이런 식으로 내자 하는 쪽이 있었고, 한쪽에선 이거 완전히 단절시켜야 된다. 갓 지은 밥, 갓반이 아니라 햇반, 네, 이런 걸로 해야 된다. 그래서 후자의 주장이 잘 받아들여졌고, 사실 마케팅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마케팅을 잘하면 매출이 쫙쫙 가는데 한 번 죽 쓰면 영향이 조금 갈 수 있는 탄력성이 뭐 있는 제품이 아닌가. 그래서 도입기는 순탄치 않았다. 50억밖에 못 벌었다. 100억 넣어서. 그래서 3년 동안 애매했다. 요게 도입기를 제가 제 나름대로 요약한 거고요. 이름을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아요. 햇반.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햇살, 햇반. 처음에 도입기 때 저는 가격 정책, 가격 전략도 결과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문피한테 배운 얘기입니다만 처음 출시됐을 때 소비자가가 한 1,050원이었다고 네, 해요. 1,050원. 제가 기억을 좀 잘못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시중에 공깃밥 한 그릇은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 1,0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요. 가격 민감도 테스트 있죠. 뭐 이런 거 갖고 했었을 때 햇반의 적정 가격대 인식이 1,000원 이하였다고 제가 가격론 쪽으로 유명한 교수님한테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설비 투자한 게 워낙 많았기 때문에 비싸게 받을 수도 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시 기존 다른 레토르트 밥이나 냉동밥과 어울려 싸우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햇반은 실제로 가정에서 소비되는 공깃밥을 대체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경쟁의 구도가 그거랑 될 텐데, 내가 해서 짓는 밥, 공깃밥도 1,000원인데 그보다 비싸다는 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약간의 가격 저항감이 있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으면 품질도 좋을 거라고 인지적으로 추론하거든요. 그거에 딱 부합해서 도입기 때 나름 가격 정책도 훗날의 성공에 큰 요인이 된 거 아닌가라고 지금 와서 판단하면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그 도입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형태의 즉석밥을 만들었고, 그 전에 레토르트랑 다르게 무균 포장 방식으로 즉석밥을 만드는데 들어간 설비 투자가 100억이었다는 얘기고요. 이 설비 투자에는 거의 반도체 제조 공정에 준하는 멸균 시설? 멸균 시설이 필요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현재 누적 3조 매출을 올리는데 시드가 되었다. 사실 이 햇반이 나와서 바로 순탄하게 매출이 쭉쭉쭉쭉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첫 해 예상 매출액을 80억으로 잡았는데 50억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성장이 가파르게 이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파르지 않았던 거에는 소비자들의 어떤 이 제품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황영 좀 말씀 좀 해주시죠. 햇반이 만약에 초기에 망했다면 어떤 인식 때문에 망했을 거냐 보면 이게 특수한 경우에 먹을 수 있는 밥 중에 맛있는 거라고 인식되면 시장 규모 자체가 매우 제한적에서 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등산을 가거나 뭐 전투식량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그 성장하고 살아남으려면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집에서 해먹는 밥을 대체해야만 성장되는 거거든요. 즉석밥도 그렇고 구매하는 주체가 가정주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때 그런 경우에 저희는 소비재 중에서 소비자들이 사용 시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고 쓰는 길티 필링 프로덕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햇반도 전형적으로 초기에는 그렇게 인식됐을 거예요. 예전에 80년대 말에 가정주부 대상으로 모 대기업에서 그때도 포장김치 있었어요. 그죠? 식당에 납품되고 했지만 그거를 B2C로 팔려고 해서 소비자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거 나오면 사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반이 없어요. 근데 종갓김치 90년대 초반 나와서 이제 포장김치가 대세예요. 그죠? 그런 속마음 깊은 곳에 약간의 쪽팔림이나 미안함을 있는 그런 프로덕트, 길티 필링 프로덕트인데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사람입니다만 네슬레에서 그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커피를 개발했어요. 소비자 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편리하면 맛이 좀 떨어져도 향이 좀 덜해도 사 먹겠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출시했어요. 안 팔려요. 다시 조사했어요. 맛이 없어서 향이 잊어서래. 800만 탈모니까 죄송하다고 하지 마요 그거. 나도 탈모가 있으니까. 맞네. 나는 돈만 많다면 대머리와도 결혼하겠어. 그래놓고서 이혼 사유가 대머리여서 뭐 이런 거란 말이지. 이거로는 소비자 기분 마음을 모르겠다. 그래서 그때 마케팅적으로 의미가 있는 프로이드 접근, 심층에 있는 욕구를 파악해보자. 그래서 주로 뎁스 인터뷰나 FGI를 하잖아요. 그때 썼던 게 쇼핑 리스트 기법. A라는 주부는 시장 가서 이걸 사옵니다. B라는 주부는 시장 가서 이걸 사옵니다라고 살 물건들 목록을 쫙 썼는데 한쪽은 인스턴트 커피, 한쪽은 원두 커피였어요. 그 당시 미국은 원두 커피 사서 볶아서 갈아서 해먹는 게 주부의 일상 중에 큰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주부를 설명하는 형용사를 놓는 거예요. 현명한, 부지런한, 현모양처인, 게으른 다 똑같은데 커피만 다른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현명하지 못하고 게으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부들이 간편성은 알지만 그 당시 시대적인 흐름이나 의식 수준으로는 내가 이거 인스턴트 커피 사 먹으면 매우 게으른 가정주부라는 가사일에 충실하지 못한 주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간편성을 얘기하다가 어떻게 광고나 커뮤니티를 바꿨냐면 인스턴트 커피 사서 원두커피 그 시간 아낀 시간을 더 훌륭한 가사 생활에 쓰는 현명한 주부 이렇게 포지셔닝해서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햇반도 처음엔 그랬을 거고 포장김치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 이 네스카페 사례를 원형하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 새로운 카테고리 제품, 즉 니드에 부합했다기보다는 니드의 씨앗을 뿌린 소비자의 그 니드를 견인해간 시드 상품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시드 상품의 경우에는 이게 처음부터 일반화될 거라는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이게 언제 누가 쓰는 거다, 어떻게 쓰는 거다를 잘게 명확히 보여줘야지 생존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게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특히 길티 필링 프로덕트일 경우에는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없애는 형식의 마케팅 메시지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있어야 일정 정도 확보된 시장에서 한 단계 업될 수 있다. 그래서 도입기의 햇반의 광고도 제일 처음에는 김혜자 선생님이 나와서 제일대당에서 밥이 나왔어요. 밥이 소비자한테 하고 싶은 얘기면 이거 밥이야. 아무것도 없어 밥이야. 그리고 두 번째 광고가 시리즈였는데 최유라 씨가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갑자기 애매한 시간에서 밥이 없을 때 그걸 해주는 거. 그다음에 누구였죠? 홍진희 씨가 남편이 술 먹고 좀 늦은 시간에 우르르 동료들 데리고 왔을 때 밥이 없을 때 해주는. 자, 이게 언제 어떤 때 쓰는 거다를 명확히 얘기해 줬던 거죠. 그거로 일정 정도 시장을 확보하면서 도입기의 어떤 위상을 다졌을 거예요. 그러나 흥 소장 얘기대로 이게 성장기로 가려면 다른 전략 어프로치가 필요했을 거예요. 황 형이 말씀하셨던 시기에 햇반의 메인 카피는 밥이 떨어졌을 때 햇반이었습니다. 비상식으로 준비해놔라. 밥이 떨어졌을 때 햇반. 이렇게 해서 처음엔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을 했죠. 제가 뭐 별건 아니지만 뭐뭐 했을 때 이게 촌스러워도 좋아요. 찬바람 불 때 밑에. 그러니까 추워지면 혹은 분위기가 썰렁하면 그 크리에이티브 맨날 분위기 썰렁할 때 아주 유머러스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뭐 할 때 뭐 이게 도입기 때 사실 굉장히 저는 심플하지만 촌스럽지만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2008, 9년쯤인가 삼양라면 광고들이 그랬어요. 라면이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등산 가갖고 그러니까 라면이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걸로 하는 삼양라면이 그렇게 광고를 순냉면이 밥 말아 먹을 때 맛있는 라면. 사실 이거 좀 딴 얘기인데 맥주 있잖아요. 네. D? 드라이 피니시 D. 드라이 피니시. 아우 옛날 형들 나는 몰라? 드라이 피니시 D인데 아니 나는 그거 되게 자존심 상할 것 같아. 맥주 광고인데 폭탄주로 말아 먹을 때냐 카피가. 진짜? 폭탄주로 말아 먹기 좋은 맥주 드라이 피니시 D. 자존심도 없어. 씨. 그게 공식적인 광고였죠. 형 보세요. 드라이 피니시 D. 그러면서 폭탄주 전용 잔을 내놨다니까 상품으로. 아 웃겨. 자존심의 문제기도 한데 담당 마케터의 절실함과 애잔함이 스며 있다. KPI 달성하기 위한. 소비자 조사를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라면 드실 때 불만 같은 걸 받으면 특히 여성 취식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선 하세요. 편집하면 되니까. 취식자를 보면 라면 먹고 다음날 얼굴 붓는 것 같은 거 싫잖아요. 근데 사실은 라면 먹어서 얼굴 부었다고 주장하는 애들은 원래 다 부어 있던 애들이에요. 큰일 날 얘기야 이거. 보면 남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간단하게 먹고 겉면 이런 거. 위장에 부담도 없고 깔끔하고 이런 거 라면이 나오면 좋다고 다 그래요. 그래서 탄생한 게 스낵면이에요. 아 그래요? 스낵처럼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2분만 끓여도 돼. 면발도 가늘고 국물도 깔끔하고 자극적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똑같은 소비자 조사를 해서 말아먹은 게 맥도날드 맥림이에요. 맥림이랑 나왔다가 완전 말아먹었어요. 그 반대에 대박친 게 우리말로는 폭탄버거라는데 하디스의 그런 폭탄버거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사람들이 아이디어라는 걸 얘기하지만 실제 사용 상황이 오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응답한 여성 라면 취식자도 12시 반쯤 돼서 라면이 땡겨. 그러면 다음날 붓는 건 걱정되고 자극적인 거 걱정되지만 그거는 걱정돼서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일단 먹겠다라고 이 씬이 바뀌면 그 순간 찬밥이 있던가? 그래서 왕창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낵면은 겉으로 응답한 소비자의 니드를 충족한다고 만들어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요새 스낵면의 앞에 제품 패키지에 이 말풍선을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밥 말아 먹을 때 제일 맛있는 라면이에요. 아까 그 얘기 했잖아. 남의 얘기 안 듣는다니까요. 아무튼. 영감만 얻었어 영감.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 팔리. 그러니까 아예 그게 좁혀보려고. 그때 지상파 방송 중에 스펀지라고 있었어요. 아 실험했구나. 라면 해놓고 비교해서 밥 말을 때 맛있는 게 뭔지 찾았는데 그게 뽑힌 거예요. 운 좋게. 그래서 그걸 본 분들이 저 시츄에이션, 저 상황이라도 쭉 피자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제품의 탄생 스토리와 브랜드 네임과 제품의 어떤 스펙과 사용 상황이 전혀 안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낵면은 자리 잡고 어쨌든 죽지 않고 있어요. 그거 했을 때는 좀 팔렸어요. 이게 뭐 드라이 피니시 맞나요? 드라이 피니시. 폭탄주에 맞다고 한 게 그와 같은 담당 마케터의 어떤 절절함이나 애잔함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도입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성장기로 갑시다를 한 3번 얘기했어. 근데 둘 다. 그래서 햇반의 도입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세상에 없던 상품 또는 새로운 영역의 상품으로 히트 상품을 만들었던 히트 상품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회에서는 햇반의 도입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성장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회에서 황영께서 길트 필링 프로덕트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좀 더 그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엄마가 해준 밥 그게 거기에 나온 거죠. 길티 필링을 없애주는. 엄마 보고 싶네. 네. 엄마 보고 싶죠 늘. 네. 엄마도 울지 마. 우리가 햇반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그게 혼용돼서 쓰이는데 햇반이라는 어떤 단일 브랜드를 뜻하기도 하고 전체 즉석밥을 대표하는 말로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도입기에는 기본적으로 경쟁 제품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아주 극소수밖에 없는 게 도입기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도입기에는 기본적으로 판매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객 하나 확보하는데도 마케팅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게 되겠죠. 경쟁은 거의 없거나 있어도 극소수인데 그러니까 정말 1차 수요 그러니까 특수하게 밥 먹는 지어놓은 밥이 없을 때 먹는 이런 걸 보여줬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게 1차 수요가 확보되고 나면 일상화가 되기 시작하는 게 성장기잖아요. 근데 성장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시장이 성장한다는 걸 나타내는 거기도 하지만 그때 나오는 현상 중에 가장 그 전형적인 게 뭐냐면 이제 경쟁자들이 들어온다는 거 있어요. 이게 보니까 돈이 좀 돈이 되겠네. 좀 되겠네 싶어서 2002년에 농심 햅쌀밥이 들어와요. 약간의 부침을 겪고 철수했다가 다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2004년에 오뚜기밥이 들어와요. 2008년경에 동원 센쿡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장기 들어서서 경쟁자가 들어오면 경쟁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성과나 실패가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으로써 시장을 키우는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성장기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 도입기 시장을 개척한 제품보다 뭐라도 낫거나 다르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형태를 띠냐면 경쟁 브랜드들은 나름의 차별성을 가지기 위한 노력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이 기존에 있었던 강자, 이 카테고리를 만들었던 햇반은 스스로의 시장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경쟁 상황에서 어떻게 막을 거냐에 대한 대응 전략이 나옴으로써 마케팅이 굉장히 다채롭게 펼쳐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택의 다양성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햇반이 들어왔는데 다른 게 들어와서 차별성이 있게 내가 얘보다 낫다 혹은 다르다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따져보면 몇 가지가 없어요. 그냥 가장 단순한 게 예를 들면 용기를 다르게 만들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야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치면 재료가 달라지겠죠. 재료가 다른 거로 승부를 걸으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쌀이 아닌 다른 걸 하겠다. 발화현미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대중성이 담보되지 않으니까 쌀이 좋은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원료에 해당하는. 그게 기억나세요? 농심에서 나왔던 고시가리. 맞습니다. 농심 햅쌀밥에서 고시가리가 있었어요. 그렇게 쌀이 다르다라 나올 수 있겠죠. 햇반이 처음에 무슨 압력밥솥에 지은 것 좀 지었다 얘기했는데 우리는 아예 초고압으로 세게 지었어. 그게 동원 센쿡이에요. 그래서 센쿡이에요. 몰랐던 사실, 비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훨씬 맛이 좋다를 자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오뚜기는 오뚜기 즉석밥이에요. 오뚜기의 전략은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오뚜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가장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가격 경쟁력이 있게 내놓는다가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뚜기 즉석밥은 브랜드도 보면 밥이고 오뚜기에서 가져왔어. 별도의 브랜딩 요소가 없어.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비슷한 퀄리티지만 훨씬 좀 가격이 괜찮다. 그렇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자동으로 시장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미 길티 필링 프로덕트라는 거는 이제 흐려졌고 그리고 거기에는 전체적인 트렌드, 흐름도 작용했다. 90년대 말에 나와서 2002년, 2004년, 2008년 한 10여 년 전에 계속 나왔는데 그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 구조 이런 데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어요?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마침내 2014년인가에 2016년, 2014년에 1인 가구 비중이 제일 높아졌잖아요. 잠깐. 혼자 2분 이상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1인 가구 얘기하신 거는 삼행시 1인 트렌드 풀 버전을 꼭 한번 보시면 거기에 연결이 돼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이 프레임을 도입, 성장, 성숙 세태를 보면 성장기에서 되는 전략이 뭐냐면 일단 경쟁자가 들어온다는 현상적인 게 있고 차별화를 노린다는 건 당연한 거고 전체 수요 중에서 특정 수요를 막 찔러요. 발화현미밥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장 침투 가격을 하는 경쟁자가 반드시 나와요. 나오겠죠. 시장 침투 가격이니까 상대적으로 싸게 낸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나중에 이제 이 성장기에서 경쟁이 더 격화되면 대응하는 가격 전략이 물론 나옵니다만 그러면서 햇반 혼자도 햇반이 거의 70% 쉐어일 거예요. 네, 67%. 네, 70% 쉐어니까 그 30%를 빼앗겼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30%들이 같이 싸워지면서 전체 총량이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올바른 해석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문피가 이렇게 메모하시고 아까 우리 회의 때 얘기하신 것처럼 엄마의 미안한 마음, 주부의 했잖아요. 미안한 마음. 근데 전 주부랑 엄마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엄마 하면 좀 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해주신 밥, 햇반, 요게 아주 좋은 어떤 앞서가는 애들의 리더십. CJ 제일제당의 전통인가 봐. 엄마들로요. 그런 구라의 향기 그득한 슬로건으로 광고하는 게 고향의 맛 다시다. 그러네. 그것도 CJ구나. 엄마가 해준 밥맛이요? 엄마가 해주신 밥, 햇반. 2000년대 중반까지의 햇반의 메인 카피는 엄마가 해주신 밥 햇반이었고요. 2005
5년만 해도 여전히 주부들이 남편이나 아이들한테 햇반을 내주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죄책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긁어주는 광고가 남편이 찾다 시리즈가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찾다. 그래서 마트를 가면서 김상경 씨랑 송선미 씨가 메인 모델이었는데 김상경 씨가 그러죠. 햇반 살까? 그랬더니 송선미 씨가 약간 미안해하는 척하면서 그럴까? 밥이 맛있잖아. 예, 요러면서 이제 집에서 밥을 먹는 걸로 나오고 메인 카피가 엄마가 해주신 밥, 햇반. 조금 지나니까 다른 경쟁자들이 막 나오니까 이제 쌀 자체의 신선함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벽시에서 햇반까지 3일. 도정 하루 만에 지은 밥, 햇반.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고 나가죠. 게다가 경쟁에 대한 대응에서 나온 거겠죠. 네. 보면 이게 특히 음식 장사는 한 기본빵으로 많이 먹는 거 갖고 승부를 걸어야 돼. 이게 삼겹살집 그렇게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먹는 빈도가 일정 정도 확보된 거에서 혁신적인 접근이 되면 성공하는 거지. 원래 안 그래도 사용 빈도가 작은 거를 하려면 정말 그 카텍을 완전 장악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삼행시가 이 매니악들만 보는 채널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찾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먹방 할까? 먹으면서 아까 진짜 먹으면서 할까? 전설처럼 전에 내려온 그 마케팅 비화 중에 혹시 크노르 맛죽 기억나세요? 다시. 크노르 맛죽. 기억나요. 나는 몰라. 나는 저기 나이 많은 형들이 크노르 스프 알아요? 크노르 스프? 몰라요. 그게 처음에는 어디 직접 진출했었나 그랬는데 그때 들려왔던 마케팅 야사가 뭐냐면 한국 시장 소비자 조사를 한 거라. 그랬더니 한국인의 식생활, 한국인의 식습관 이거에 대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한국인은 하루 세 끼 밥과 국을 먹는다. 그래서 그게 번역이 올 코리안즈 이트 스프 3times a day 라고 번역됐다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시장이다. 그걸 본 크노르 본사에서 이런 신천지가 야 하루 세 끼 스프를 먹는데 가자 그랬다가 쫄딱 망했다는 그 마케팅 야사가 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근데 원래 소비 빈도가 높은 걸 가지고 하는 게 혁신적인 접근을 한다면 성공이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마케팅 비가 엄청 많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작은 쇼핑몰 하나만 하실 수도 있고 뭐 네이버 이런 데서 작은 스마트 스토어 하나만 하실 수도 있고 뭐 작은 사업을 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늘 하던 그 오케이전 상황이 아니라 조금 더 좀 극과장해도 좀 재밌는 크리에이티브가 나올 수 있고 요즘 SNS 상에서는 그런 위트를 한번 시도해 보는 거 그거를 제가 요 다음 영상에 한 번 더 요약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씁쓸한 얘기지만 지금 올해 그 PPP 구매력 지수로 드디어 우리가 일본하고 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 어떤 GDP는 아니지만 우리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분도 많이 계시고 한데 뭐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난리치고 하는데 아시는 대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OECD에서 성장률이 제일 좋은 거예요. 1등 했죠. 1등인 거예요. 일본은 25년간 제자리 걸음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소비재 기업이 신상품 아이디어를 제일 빨리 얻는 소스는 일본이었어요. 예전에 80년대만 해도 TV에서 계절 개편, 가을 뭐 프로그램 개편하면 돈 많은 방송국은 일본 출장 보냈고요. 돈 없는 방송사는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부산의 콘도에 가면요. 일본 방송에 다 잡혔어요. 80년대. 그거 보고 베낀 거예요, 포맷. 뭐 이제는 우리도 인정할 때가 됐어요. 근데 그 카테고리를 개척한 햇반이 뭐 훌륭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일본 거 갖고 온 거죠 뭐. 그 실제로 CJ나 제일제당은 뭐 비트도 그렇고요. 일본적인 마케팅이나 제품 개발에 어떤 전통이 많이 있었어요. 히트 상품의 비밀이네. 소비재나 이 먹는 거 이런 쪽 그 생활용품 쪽은 일본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게 꽤 많다. 근데 저는 2,000쌀 사용한 것보다 이 23년 동안 23살짜리 브랜드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회사에 3조 원을 갖다 준 게 그럼요. 그건 저는 리스펙트. 햇반이 벤치마킹한, 베꼈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햇반이 벤치마킹한 일본 제품이 SNB 즉석밥이에요. SNB 하면
떠오르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SMB? 카레지, 카레. 아. 거기도 레토르트 만들고 그러다가 무균, 멸균도 밥을 만든 게 그게 1990년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한 7, 8년 격차 났던 거고, 여전히 일본에서는 여전히 히트하고 있고요. 그게 일본은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으니까 백앵밥이에요, 백앵밥. 로손 가면 천지 빽가리로 깔려있어요. 성숙 쪽 한번 가면서 성장기와 성숙기의 가장 지표상의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는 성장률의 둔화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장률에 드나?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게 성숙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햇반은 아직도 성장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햇반은 아직 성숙기로 들어갔느냐 약간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누적 성장률 있잖아요. GMCR인가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GACR인가? 네. 그거는 뭐 문피가 잘 찾아서 넣어주세요. 그냥 막 공을 들이보내버려. 근데 지금도 아마 그 성장세가 일정 정도 코로나 때문에. 유지된다고 보고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성장세가 있을 테니까 아직 성숙기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사실 제 생각이기도 해요. 한데 아직도 성장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최근에 몇 년 동안은 또 좀 약간 커뮤니케이션을 황영이 좋아하는 약간 본질을 얘기하던데요. 박태환을 모델로 한 광고를 저도 자세히 봤어요. 진짜 맛있게 먹어요. 혼자서. 1인 가구 노렸겠죠 또. 박태환이 굉장히 인기 있었을 시기. 맨 마지막에 밥보다 맛있는 밥, 햇반. 우리의 경쟁 상대는 오뚜기가 아니라 동원이 아니라 이젠 밥이야. 당신이 쿠쿠루한 밥보다 이게 더 맛있어. 그럴 때 있어요. 지금 아직도 저는 성장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에 전기밥솥에 밥이 조금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햇반은 있어요. 제가 전기밥솥에 있는 밥을 떠서 아내한테 주고 제가 햇반을 돌려서 먹을 때 거꾸로 죄책감이 느껴져요. 아, 이제는. 햇반이 더 맛있어져서? 그러니까 이거 좀 얘는 하루 된 전기밥솥에서 거니까. 오래된 밥이고 하루 된 얘는 거고. 갓 돌려서 먹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보 전기밥솥 밥 먹을래? 햇밥 먹을래? 그러면 전기밥솥 밥을 먹겠다 그래. 아 그래? 그럼 나 햇밥 먹어도 돼? 근데 미안해. 남편을 위한 거네. 근데 미안해 이제 나는. 우리 형수님이 재밌는 현상이죠. 그러네요, 진짜. 그잖아요. 맞네. 근데 저는 이제 성장기에서 이제 성숙기로 들어가는 그쪽일 거다 정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 멈췄다는 아닌데 성장세는 이제 둔화될 것이고 성숙기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도 돼요. 저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작년에 4,890억? 60억에서 올해 아마 좀 더 많을 것 같거든, 느낌에는. 그냥 초고로는. 코로나 아니었으면 약간 비슷했을 것 같아. 성장이 멈췄다는 게 아니라 작년보다 성장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연으로 따지면 평균 성장률이 축적된 성장률이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면 이제 성숙기로 진입한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갈랑말랑하지 않나 이게 제 판단이고. 그럴 때는 어떤 거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혹은 햇반은 어떤 걸 하고 있는 거를 그래도 좀 이거는 좋다, 이건 별로다. 황영이 그냥 날카롭게 그냥 빡. 그 세 가지 정도. 아까 이 문피가 얘기했지만 인식상의 경쟁의 영역을 넓히는 거죠 더. 원래 본질을 소구하는 거죠. 뭐냐면 지금 성장기가 되고 경쟁하면서 경쟁 대응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70% 가까운 쉐어를 갖고 있다는 건 거기 대표 주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햇반은 원래 생각하고 있던 경쟁, 특수한 상황에서 먹는 밥이 아니라 집에서 짓는 밥과 바로 싸우겠다라는 시장을 넓히겠다는 측면의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을 꾸준히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햇반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지위 플러스 CJ가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와 연결해 보면 베리에이션 상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국이랑 국이 있다 그러면 근데 그때 브랜드는 뭐예요? 햇반 뭐예요? 햇반 컵밥. 햇반 컵밥 이런 식으로 그런 베리에이션 제품이 나올 거예요. 그죠? 다시 관련성 있는 다른 먹거리와 연계한 베리에이션 제품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건 사실 성숙기를 대비하는 거거든요. 밥 하나가 아니라 완성된 한 끼를 만드는 거. 또 하나의 베리에이션은 기존에 있는 제품의 종류를 무지 다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현미도 들어갈 거고 말 것이고 또 하나 좋은 방법이 뭐냐면 크기에 대한 조절이죠. 햇반, 큰 햇반이 있고 라면 먹는 조그만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갈 거라고 보냐면 햇반이 이제는
베리에이션 제품 중에서 조금은 크지 않더라도 명확한 1차 수요가 있는 쪽에 베리에이션 제품이 나올 거다. 예를 들면 환자식용 햇반이 나온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별도의 조그만 세분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1등 브랜드 숙명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햇반은 성숙기로 넘어갈 준비도 이미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햇반의 도입기, 성장기, 네, 그리고 성공 스토리 정도까지 들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좀 얻을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 우리 삼행시 뭐 옛날 얘기만 하냐? 아닙니다. 써먹을 수 있게 떠먹여드리겠습니다. 왜냐? 우리의 황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윤대엽이 있다. 게으른 천재 황영이 있습니다. 황영이 있습니다. 황영에게 제가 뽑아내겠습니다. 여러분은 떠서 드시면 됩니다. 보면 삼행시에 와서는 공부 안 하고 와서 그냥 얼레벌레 시간만 때우는 것 같은데 소속사 사장 모르게 딴 데 가서는 좋은 얘기 많이 하나 봐. 나 불멸의 마켓도 이따 할 얘기 있어. 거기서 돈 받고 하나 보지. 저도 코로나 시대에 어쩌고 하는 거 너무 싫은데 그래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나쁜 녀석이니까 코로나 시대에 F&B 마케터가 아니면 그냥 뭐 어느 누구든 마케터가 불멸의 마케터로서 여기 나온 얘기 중에 요거를 한번 써보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뭐 자신 없으세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스타트업 분들에게 제가 또 스타트업 요즘에 이렇게 강의 이런 데 하면 5점 만점에 5점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만점, 서만점이라고. 서만점이라고 어서 부캐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혼자 아무도 반응 안 하는데 혼자서 SNS에서 영업하려고. 부캐가 몇 개야? 저는 요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스타트업 분들이 제품, 서비스, 플랫폼 이런 것들 이제 내시고 초반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지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햇반한테 배울 수 있는 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밥 떨어졌을 때 햇반 이것처럼 페인 포인트를 명확히 뭐뭐 했을 때 뭐뭐 했을 때가 은근히 귀에 딱 꽂히거나 이제 대신에 우리의 제품 서비스 플랫폼의 본질이랑 맞닿아 있으면 가장 좋죠. 그래서 뭐뭐 했을 때 네모 요거 한번 꼭 써보셔라 햇반처럼. 혹은 본질에 집중하자. 이건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황영한테 제가 배운 네모한 우리와 그렇지 않은 나머지 잡것들로 퍼셉션을 이분시키는 나는 밥하고 싸워. 나는 말도 안 되지만 오히려 저는 극과장하는 작은 브랜드가 극과장을 해버리면 호기롭고 그 좀 저는 기억에 남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공패스. 결론이 뭐야 그래서? 그래서 써보라고 그렇게. 이제 하세요. 멋있는 얘기. 자, 황영이 언제 터질지 몰라. 요시금 같은. 이미 왔어. 갱년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장사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지나치게 차별성이나 독특성에 매몰돼서 스스로 정말 신기한 거 만들었다고 자뻑하는 거는 기술쟁이로서의 어떤 자부심은 충족시켜도 사업이나 비즈니스로는 성공률이 떨어진다. 식당을 하더라도 이미 많이 한 거를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잘하는 게 사업이지 남들이 전혀 안 하던 걸 제 얘기는 햇반 자체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신제품이지만 그것이 충족하는 사용 상황은 기존에 쭉 있었던 거를 대체한 거잖아요. 그쵸. 이게 저는 차별화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들이 있는데 무조건 튀는 게 차별화가 아니에요. 무조건 튀는 게 차별화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혹은 그 소비자의 모수가 큰 곳 쪽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거를 내가 가진 독특한 혁신성으로 그걸 대체하려고 하는 게 맞지 아예 그 사용 상황이나 유시지 자체가 매우 작은 데서 들어가서 싸우려고 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 그게 하나 교훈인 것 같고요. 물론 자주 안 먹고 자주 안 쓰는 거에 싸워서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단가가 정말 낮아서 자주 먹게 함으로써 시장을 장악하거나 아니면 아예 단가를 높게 책정한 고급화로 수량으로는 적어도 충분히 이익을 얻거나 둘 중에 하나를 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햇반이 아까 우리 홍 소장이 했는데 대기만성형 브랜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그런 얘기했는데 물론 그게 결과론인데 결과론인 것 같아요. 이게 포카를 치면 말입니다. 너무 등이 굽게 나와. 포카를 치면 말입니다. 저는 잘 안 치면 제 별명이 포카페이스입니다.
폐가 얼굴에 그대로 나온다는. 그래서 한 15년 전, 20년 전에 제가 다른 회사 그 대표할 때는 근데 남자 직원들이 저 데리고 하이로 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다 드러나니까. 그냥 거울이래. 그래서 그때 별명이 포카페이스예요. 그러니까 돈 달라는 얘기야 애들이. 그냥 이렇게 옛날을 회상해 보면 뭐 이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비유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루 밤새서 포카 치면 진짜 죽이는 패가 한 번은 뜹니다. 반드시 한 번은 뜹니다. 그런데 왜 오링되느냐? 왜 돈 잃느냐? 반드시 한 번은 뜨는데 대부분 돈 잃는 애들은 그거 뜨기 전에 못 기다리고 오링돼요. 근데 그럼 뜨는 거 어떻게 하느냐? 돈 떨어지고 죽고 하고 자기 패 한번 받아서 보거든. 그럼 막 아포카 나오고 그래. 제 얘기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게 햇반처럼 정말로 꼭 필요한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게 확실하면 거기서 일상화, 대중화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거기서 버티면 좋겠다. 내가 독특한 걸 냈는데 갑자기 대중화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걱정이라기보다는 너무 초조하지 마시라. 단 전제는 일정 정도의 작지만 확실한 수요는 확보했다라는 게 생각이 들면 조금은 기다리면 어느 순간 그런 계기가 올 것이다 라는 조금은 너무 쉽게 들어왔다 너무 쉽게 빠지는 그런 형태가 아닌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사업가적인 면모도 있어야 된다는 걸 이제 햇반 사례로 좀 교훈이라고 삼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얘기를 길게 했는데 반응들이 안 좋네. 멀리 가지 마. 삼행시 보면 돼. 대기만 서. 아니, 근데 언젠간 뜰 거야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 삶을 바꿨잖아요. 황부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황영의 본캐. 이분이 문필을 말고 다른 분 자기 팬 중에 또 하나 있거든요. 불멸의 마케터라는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프라인에서 넓은 공간에서 거리 두기 해서 20명만 받고 온라인도 한 20명 받는데 오프라인 온라인 가격을 같이 해버렸어. 99,000원. 다 팔렸어. 완전 완판. 일찍 매진. 근데 그 내용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솔직히. 근데 잘했겠지 뭐. 당연히 뭐 이 준비도 형은 많이 했겠지. 이 형 뭐. 요실금이. 그러니까 돈 받으니까. 준비도 많이 했을 거야. 엄청 했겠지. 이걸로 그냥 현혹하려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절실해지고 이런 거 안 하던 사람이 비대면 같은 거 안 하던 사람이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문피도 대동여주도 그다음에 니슐랭 가이드 컨텐츠 진짜 꾸준히 열심히 마시다가 뭐 요즘에 하나 소식이 있던데. 저희가 요즘은 온라인 시음회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면 뭐예요? 그러니까 술을 빚으신 양조장 명인들하고 그 술을 구입하신 분들하고 줌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 쫙 나오고 쫙 나와서 그 술에 얽힌 이야기, 뭐 제조법,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 이야기를 안주 삼아 같이 마시는 그런 온라인 시음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디오 커머스를 해야겠습니다. 커머스 돈 벌어야지. 계속 삼행시 만들려면 돈도 좀 벌어야지. 아니 황영이 문피의 그 커머스 보고 2병이나 주문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나도 주문해야 되는데 2세트요. 미안합니다. 이거 황영 말투 아니야? 미안합니다. 2세트를 주문하셨어요. 여러분 주문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볼 수는 있잖아요. 아니 뭐 이게 나쁜 얘기인가? 맞아. 사실 코로나 시대가 진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열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면 사람들은 기대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 어쩔 수 없이 있으면 요새 군대 좋아지긴 하지만 일상생활에 대해서 제공되는 어떤 편의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거기 있어야 되니까. 저는 제가 이제 몇 번 해봤어요. 온라인 스트리밍 강의를 이번 코로나 오면서 해봤는데 저는 여전히 뭐 그 줌을 통해서는 뭘 하든 비대면 강의가 어색하기도 하고 전달이 잘 안 되고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이전 같으면 그거 자체를 아예 그러니까 왜냐면 지역적인 어떤 한계를 없앨 수 있잖아요. 온라인 그 스트리밍 강의는. 그걸 알고 있어도 그게 난 선호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무릇 강의라는 게 가져야 될 어느 정도 기대 수준이 있는데 그게 못 미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 했는데 어차피 할 수밖에 없어 하니까 그냥 여기서 충족할 수 있는 기대 수준은 내 스스로 낮춘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이제 일상화가 될 수밖에 없겠다 싶고요. 오히려 강의처럼 많은 컨텐츠가 보여지지 않고 커머스로 가면 그 미디어 커머스가 됐든 비디오 커머스가 됐든 지금도 그게 사실은 어느 정도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더 이제 코로나 시대는 그 부분이
커질 거다. 그런데 그게 그동안은 좀 왜곡된 형태도 있었다. 전문성보다는 매력도에 의한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이 진심에 기반하지 않은 상행위를 했다. 근데 이제 우리 니술랭 가이드나 대동여주도가 주는 컨텐츠로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황영이 이걸 딱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게 아주 굉장히. 그래서 여기서 비디오 커머스 하는 거는 또 하나 장사에서 돈 벌다는 것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주류는 전통주밖에 없거든요. 그거하고 그런 반경적 요인과 결합해서 그리고 실제로 술을 알아간다는 즐거움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성인들한테는. 뭐 소맥 타먹는 건 좋아하지 마시고 이번에 문피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과하주예요. 과하주. 과하주라고 건널 과자, 통과할 때 과자에 여름 하자를 쓰는 술이에요. 여름을 통과할 수 있는, 즉 무더운 여름에 변질되지 않는 술이라는 거예요. 오래 묵여도 되는 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포르투 와인 좋아한다고 하는 애 중에서 포르투 와인을 포트 와인 이런 애가 있어요. 무슨 꿀단지 담았냐? 와인을? 포트 와인 이게? 포르투갈 와인이에요. 와인은 오래 먹을수록 좋다는 말이 포르투 와인이 나오면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과하주 제조 기법은 포르투 와인 나오기보다 전이라는 거예요. 와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좀 알아서 주위에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네. 떠먹여주는 팁을 준다는데 술만 떠먹여주다가 끝이 나겠네. 저 팁 하나 또 드릴 거 있습니다. 아까 뭐뭐 할 때 햇반 뭐 했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줌 같은 거 저는 여러분 또 이용하실 것 같아요. 그 행동경제학 논문들 중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랑 찾습니다 했을 때 다른 반응들이 이제 있는 거죠. 우리 1인 시대 때 분명히 우리 했었어요. 혼자 있고 싶으면서 연결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온라인 그 시음에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자기 하시는 일에서 이 뭐뭐뭐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뭐뭐뭐뭐가 좀 위트 있고 재밌거나 희노애락을 좀 담으면 그걸 바로 땡겨서 저기 같이 온라인으로 뭐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시대에 작은 찐 고객들을 찾을 수 있는 테스트?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줌 이런 거 들어가는 것도 익숙하고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뮤지컬, 콘서트 뭐 이런 쪽에 이제 관객을 앞에 놓고 하는 게 이제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방송물도 그렇고 화면으로 쭉 해서 이제 신기법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위기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송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아까 흥 소장이 뭐뭐 할 때 이렇게 딱 특정해 줌으로써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극대화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맞죠?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리면 뭐지? 몇 년 전에 울진군 전체 울진군 뭐 브랜드 슬로건을 만드는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채택된 건 울진이 사실은 서울 사람들이 바다가 있다는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어쨌든 여러 그 상황 때문에 그 숨쉬는 땅 여유의 바다 이게 울진의 슬로건이 됐어요. 군 슬로건이 돼서 고맙게도 채택이 됐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확 밀었던 건 끝까지 경합하다가 결국 떨어진 안은 그 우리 흥 소장의 그 접근법이에요. 그 울진이 대게가 굉장히 유명해요. 울진하고 영덕하고 붙어 있거든요. 근데 영덕을 그 배경으로 한 최불암 씨 나왔던 히트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울진에서 찍은 거예요. 울진은 대게도 맛있고요. 바다도 좋고 울진은 또 온천도 있어요. 덕구 온천. 그러니까 여기는 삼욕이 가능해요. 해수욕, 삼림욕, 온천욕이 가능해요. 양욕. 그럼 거기 가면 사욕이 되고 그리고 소고기도 맛있는 게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울진이 사실은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때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담을 게 많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냈던 안이 지금 뭐뭐 바로 울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즌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지금 대게 바로 울진. 너무 좋다. 지금 바다 바로 울진. 지금 소고기 바로 울진. 거기는 만화 축제도 하거든. 만화거리. 지금 만화 바로 울진. 거기 매화마을에 이연세 사장님 그림들도 있고 그래. 그런 식으로 하자. 그래서 이게 담을 수 있는 다 담을 수 있는 열린 플랫폼 슬래건이다라고 연락 구라쳤는데 안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된 거는 가끔 그걸 조금 어려워하시는 공무원분도 있으시죠. 그리고 이게 근데 전향적으로 검토되다가 결국은 숨쉬는 땅 여유의 바다로 됐고 그래서 특정한 걸 딱 지정해서 그 행동을 유발하는 슬로건을 하자라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런 슬로건들 한번 만들어서 울진군 화이팅! 울진 하면 할 얘기가 있는데요. 울진에 가면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울진 술도가가 있습니다. 잠깐만. 네, 울진 술도가가 있고요. 울진 술도가에서 만든 막걸리하고 대게랑 먹으면 궁합이 끝내줍니다. 되게 맛있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울진에서 강릉으로 올라가는 그 해안도로, 일본 해안도로가 있는데요. 올라가시다 보면 대한민국에서 전망이 제일 좋은 화장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예요? 휴게소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바다를 보면서 쉬할 수 있습니다. 찍이네. 자, 햇반 얘기는 여기서 이상하게, 귀결이 좀 이상하게 됐지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또 이제 가야죠. 가야죠. 이거 네. 정리하고. 네.